10대의 부모들은 학교는 물론 집에서도 외면당해 열악한 환경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에게 태어난 아이가 해마다 수천 명에 이르고 새로운 사회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이 어린 나이의 출산이라고 해서 예외적인 일탈로만 볼 일인지, 다른 나라에선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 가져봅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안 좋은 시선으로 먼저 바라보시고 아기가 더 위축당할까,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애기 양육 때문에 제가 못 갔던 상황이고 이제 첫째가 자주 아파가지고 병원을 자주 갔었어가지고 그냥 놔두면 이 애기는 뉴스에서 보겠구나. 생활고가 있으니까 잘 못 먹잖아요. 나이도 어리니까 사실은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약해요. 네, 청소년 부모 연속 보도. 허민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청소년 부모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 청소년 부모를 정책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보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청소년 부모를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이거 오히려 부추기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네. 이 청소년 부모를 혹시 낭만화하는 거 아니냐?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이래서 이제 뭐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것 자체가 별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들을 외면하는 것이 옳은가? 그 청소년으로서 사실은 저희가 기대하는 것이 뭐 공부 열심히 하고 교우관계 재밌게 하고 운동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대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이유로 청소년과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외면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전부 다 그런 케이스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가정이 좀 불우한 그 청소년 부모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돌봄, 사랑, 관심, 지원 이런 것들을 적절히 받았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청소년들이 뭐 학업도 중단되고 가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획 없이 아이를 출산하게 된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사회가 그냥 방치하거나 이쁘지 않으니까 그냥 외면하는 경우에는 그 양육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성인들도 양육 스트레스에 시달리는데 10대 청소년 부모 이런 경우에는 그 스트레스가 그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돼서 학대나 방임이 일어날 가능성도 매우 높고 이러다 보면은 그 저희가 그거를 생애 빈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부모도 빈곤하고 자녀도 빈곤하고 그 자녀의 자녀까지 빈곤해지는 네. 이러한 저희가 빈곤의 대물림 또는 폭력의 대물림을 끊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그 우려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청소년 부모 가정에 적절하게 개입하고 필요한 지원을 다 마련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청소년 부모의 정책 프레임을 취약계층이 아니라 성장계층으로 보고 지원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건 어떤 개념일까요? 굉장히 좋은 용어인 것 같아요. 성장 계층이라는 것이 저희가 이제 복지 대상이라고 하면은 취약 계층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네. 청소년 부모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부모로서 아이를 잘 키워내는 역할도 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자신들도 지원을 받아서 아직 성장하고 발달해야 될 청소년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청소년 부모에게는 물론 아이를 잘 봐라. 아이 때리지 말고 잘 먹여라. 뭐 이런 그 사회적인 요구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당신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학습하고 훈련해서 굉장히 독립적인 성인으로 자라나오라는 이러한 시선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정책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취약계층보다는 성장계층이라는 이러한 새로운 용어가 매우 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모 자신의 성장도 중요하다는 지적이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청소년 부모의 연령 기준은 만 24세 이하입니다. 그런데 10대와 20대가 처해 있는 상황이 참 많이 다르죠. 그래서 연령을 세분화해야 한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아마 현장에서의 요구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10대들은 정말 가장 취약하다라고 할까요? 뭐 그 원가정에서의 어떤 폭력과 학대의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자신의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완전히 자기에게 의존적인 어떤 자녀를 네. 돌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사실 10대 부모들이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걱정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10대 청소년 부모에게는 정말 밀착 서비스라고 할까요? 밀착 지원. 네. 부모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뭐 할머니가 옆에 계신 것처럼 네. 아주 옆에서 곁에서 그 필요한 지원들을 가까이에서 뭐 지원해주고 20대 부모인 경우에는 조금 그보다는 여유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20대 부모는 이제 뭐 자기네들의 나름대로 가정의 어떤 계획도 있고 개인의 계획도 있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에서는 그 충족시키지 못하는 여러 다양한 욕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정책 네. 욕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열어놓고 저희가 늘상 얘기하는 맞춤형 어떤 지원 제도를 20대 청소년 부모에게는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떨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이 조사관님께서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셨는데요. 이 해외의 청소년 부모에 대한 정책은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살펴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은 뭐냐면은 청소년 부모의 교육 지원에 정말 집중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뭐 부모기 때문에 뭐 애기 영양가 있는 음식 주고 뭐 잘 재우고 뭐 잘 입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교육 지원에 그 집중하고 있지라고 봤더니 이 청소년 부모가 정말 건강하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필요한 교육 과정을 마치고 필요한 훈련 과정을 마쳐서 자신의 가족을 아주 당당하게 그 돌볼 수 있는,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 부모가 되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교육 지원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무슨 뭐 학비를 대준다거나 뭐 이런 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학교에서 특별반을 만들어요. 그래서 부모랑 아이가 같이 오게 하는데 청소년 부모는 공부하는 동안에 누군가가 아이를 반드시 돌봐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곁에서 돌봐줄 무슨 뭐 할머니나 뭐 외할머니나 안 계실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학교 내에 아이 돌봄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학교에 나오도록 집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하는 그런 교통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저희도 이제 물론 청소년 부모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기 때리지 말고 아기 잘 돌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도 있지만 청소년 부모 당사자들도 그동안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던 여러 지원과 어떤 돌봄을 국가로부터 받아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앞으로 이 청소년 부모의 지원을 위해서 남아있는 과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부에서는 너무너무나 찾고 싶어 해요. 이 청소년 부모들을. 네.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거 아닐까? 지금 도와줄 수 있는데 지금 이런 거라서 사실은 발굴이 매우 중요해요. 근데 제가 한편 근데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하면 발굴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정말 좋은 제도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정부가. 네. 그래서 이제 청소년 부모가 봤을 때 도움을 요청하면은 굉장히 쉽게 도움받고 외면당하거나 싸늘한 시선으로 보지 않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주고 이러면은 나서는 용기를 내서 도와달라고 손을 먼저 내미는 그런 청소년 부모들이 많아질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정부가 좋은 제도를 만드는 거, 좋은 복지 제도를 갖추는 거 저는 이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청소년 부모와 자녀 모두 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개선된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맞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